재테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예금이나 적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은행 앞에서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기도 하죠. 이렇게 은행에 계좌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바로 은행 업무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나만 모르고 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머니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올해 금융시장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국내에서는 새마을 금고, 뱅크런 사태 등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휘청거리면서 많은 분들이 은행에 맡긴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시는데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최근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은행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금한 모든 금액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한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두었다면 나중에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5천만 원에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이 한도는 동일한 금융기관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금액이 5천만 원이 넘는다면 여러 은행에 예금을 나눠서 넣어두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아쉬운데요. 그런데 이 5천만 원이라는 한도는 2001년 1월 1일부터 무려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한도가 1억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다른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더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금만 아니라 연금 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도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기존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하던 예금과 별개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분야 5천만 원과는 별개로 또 다른 분야가 생기는 것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의 경우는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더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연금 저축을 활용해서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으면서 세액 공제 혜택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신다면 퇴직기금까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는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예금자별 보호가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은행에 20인이 함께 넣고 있는 퇴직기금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는 1인으로 해석되어 5천만 원만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인 모두 1인당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결국 총 10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연금 저축 외에 퇴직기금까지 활용하시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노후에도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외에도 사고보험금에도 별도의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고보험금은 사망이나 중대장애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으로 일반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가입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보험금 역시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사고보험금도 별도의 보호 한도를 적용받도록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보험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보험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상품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니 가입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다만 예금자 보호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도 상향 시 받는 혜택보다 불어나는 비용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한 듯하여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다시 무산이 되면서 언제 바뀔지 여전히 미지수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스마트폰 뱅킹 관련 소식도 있는데요. 어르신들 중에 은행 앱이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에 복잡한 용어들이 많다 보니 자녀분들이 앱 사용법을 알려줘도 그때뿐이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서 고령자 모드를 출시했습니다. 이에 국내 은행 고객들은 앞으로 은행 앱을 이용할 때 고령자 모드를 별도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모드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무를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이용 빈도가 높은 기능 위주로 화면을 재구성했습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콘이나 전문 용어 대신 직관적 용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회, 이체라는 용어는 내역 보기, 송금하기로 변경되었고 일반 모드에서 사용하는 아이콘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글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고령자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보통 화면 가장 위 혹은 가장 아래에서 쉬운, 간편 등의 글자가 적힌 버튼을 누르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고령자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 방법은 직접 해당 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은행에만 머무르지 않고 저축은행, 신협,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업에도 간편 모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확대되는 예금자 보호법과 스마트폰 어플 고령자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은행 업무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인데요. 최근 은행 업무 수행 방식 변경에 대한 소식들이 꾸준히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금융범죄로 인해서 은행 업무가 갈수록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은행 업무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경되는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서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금융 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정보머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